러시아가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 수도에 대규모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가했습니다. 키이우에서 민간인 사망자 수는 이미 20명에 달했고 거의 10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중에는 안타깝게도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7월 2일 새벽,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미사일과 드론으로 대규모 공격을 가했습니다. 주요 목표 중 하나는 키이우로. 이곳에서는 고층 주거 건물들이 심각하게 파괴되었고 부상자도 매우 많으며 그 중에는 의료진과 구조대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망자 수는 건물 잔해 아래에서 사람들이 발견됨에 따라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키이우에서 파괴된 모든 인프라는 전적으로 민간 시설입니다. 게다가 영상에서는 미사일이 주거용 건물과 병원을 향해 곧장 날아가는 모습이 뚜렷하게 보이며 심지어 구급차까지 파괴된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습의 여파를 수습하기 위해 구조 항공대와 국가 비상사태 서비스 대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이미 이 야만적인 공격에 반응했습니다. 키이우의 유럽 대표부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절망에 빠져 우크라이나 민족 전체를 파괴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인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유럽연합은 야만적인 모스크바를 상대로 새로운 제재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불행히도 너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밤은 패트리어트 시스템의 미사일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거의 모든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이 목표에 명중했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공격받았으니 러시아의 야간 공격이 남긴 여파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떤 댓글이든 남겨주시면 더 많은 시청자들이 유튜브에서 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분무기야 분무기. 자 치워라. 뭐라고? 자, 러시아의 야만적인 키이우 공격은 7월 1일 저녁 샤헤드 제트 드론의 공격으로 시작됐습니다. 밤 1시가 지난 후 키이우는 수십 발의 탄도미사일과 치르콘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투95 MS 폭격기 또한 수십 발의 KH-101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이 미사일들은 새벽 3시 이후 우크라이나로 진입해 역시 우크라이나 수도를 향했습니다. 키이우에서는 밤새 지옥과도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는 키이우 전역에서 반대롤 배회 탄약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격의 특징 중 하나는 시속 300km가 넘는 속도로 움직이는 대량의 샤헤드 제트 드론이 사용됐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드론들은 이동식 화력팀이나 드론 요격기로 격추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7월 2일 우크라이나 수도에 대한 공격은 오전 7시에 끝났으며 연속으로 11시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드론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키이우를 계속 공격했습니다. 키이우에서는 아침 내내 샤헤드 드론들이 때때로 다시 키이우를 공격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니까 11시간 동안 이어진 주요 공격 물결이 끝난 후에도 러시아군은 계속해서 샤헤드 드론을 키이우로 발사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도시에서는 구조대원들이 파괴된 건물의 잔해를 치우며 부상자들을 구조하고 있고 의료진들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러시아군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미 러시아군이 즐겨 쓰는 전술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최대한 많은 민간인, 특히 구조대원과 의료진을 죽이기 위해 공격을 감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즐겨 쓰는 전술입니다. 이것은 이미 그들에게 있어 즐겨 쓰는 전술이 되었습니다. 민간인들, 특히 비극 현장에 도착해 도움을 주려는 구조대원들과 의료진들이었습니다. 이 방송을 번역으로 시청하실 분들께도 말씀드립니다. 이 유튜브 채널은 20개 이상의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할 점은 러시아인들은 항상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도 그들은 전날 공격했던 같은 장소를 다시 공격하려고 시도합니다. 그곳에 구조대원들과 의료진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말이죠. 키예프 시장 클리치코는 이번 공격이 전쟁 내내 수도에 가해진 가장 대규모 공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7월 3일을 애도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7월 1일 저녁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현재 유럽연합 이사회 의장국인 아일랜드를 방문 중이었으며 대규모 공격 가능성을 경고하고 긴급히 키예프로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공군은 주요 공격 방향이 키예프였으며 이번 공격의 특징은 대량의 탄도미사일과 제트 무인기가 사용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이날 밤 다음과 같은 무기를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M22 치르콘 대함 미사일 4발. 이번에는 안타깝게도 격추하거나 파괴하지 못했습니다. 이스칸데르-M 또는 S-400 탄도미사일 24발 중 단 4발만 격추했습니다. KH-101 순항미사일 34발 중 32발을 격추했습니다. 칼리브르 순항미사일 8발은 모두 격추했습니다. 그리고 KH-59 유도 항공미사일 4발도 모두 격추했습니다. 참고로 격추된 탄도미사일의 비율이 낮다는 것은 패트리엇 시스템에 사용되는 요격 미사일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패트리엇만이 러시아 탄도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날 밤에는 탄도미사일이 거의 격추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요격 미사일이 정말로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25발의 탄도미사일이 명중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여기에는 치르콘 미사일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공격용 드론 12대의 타격까지 포함한 피해가 모두 33곳에서 확인되었으며 격추된 드론의 잔해가 18개 지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우크라이나 수도와 키예프 지역에서 공격받은 어떤 시설도 군사물류나 지휘소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오로지 민간 시설들입니다. 아침에 러시아 정령군 참모총장 게라시모프가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키이우와 우크라이나의 다른 도시와 마을에 대한 대규모 공격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이야기꾼 게라시모프조차 공격의 실제 목표를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니면 말하고 싶지 않았던 걸 수도 있습니다. 그는 단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러시아 연방군의 대규모 보복 공격은 오직 군사 또는 준군사적 우크라이나 목표물에만 가해졌다. 하지만 키이우에서는 주거용 건물, 병원, 응급의료소, 심지어는 80만 권의 책이 불타버린 출판사까지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러시아인들의 생각에는 군사 또는 준군사적 목표물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그렇겠죠? 출판사, 책 출판사는 정말 군사 목표물이겠네요. 왜냐하면 러시아인들은 교양 있는 것을 두려워하니까요. 그리고 야만적인 러시아인이 출판사를 정말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러시아 선전은 그들이 키이우 지역의 노바야 포치타 물류 허브를 멋지게 타격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물류 허브, 우크라이나군의 물류 허브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그러니까 크렘린에서는 이제 더 이상 우크라이나 전역의 주택과 병원을 의도적으로 공격한다는 사실을 숨기려고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구체적 목표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예전엔 군수공장 공격이라 했지만 실제로는 근처 주택을 맞춘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그런 말조차 하지 않고 그냥 주택을 공격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번 야간 공격 이후에 저는 블라디미르 푸틴의 인용구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푸틴이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의 모스크바 공격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인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키이우에 대한 야간 공격은 여러분의 처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러시아 독재자의 말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정권은 전선 전체에서 후퇴하고 있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테러 행위로 전환했습니다. 평화로운 주민들과 민간 시설을 겨냥한 의도적인 공격, 그리고 우리나라 내에서 파괴 행위와 테러를 저지르기 위해 반역자들을 사실상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것을 어떻게 다르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이 방송을 녹화하는 시점에도 키이우에서 사망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신 정보에 따르면 사망자는 이미 20명, 부상자는 90명에 달합니다. 우크라이나 수도의 병원에는 어린이 3명이 입원해 있습니다. 이들은 5살 여자아이와 현재 의료진이 수술 중인 그녀의 1살 남동생입니다. 그리고 16세 소녀도 있습니다. 국가 비상상황국에서는 이미 34명을 잔해 속에서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사망자와 체포자가 있다고 합니다. 부상자는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수색 및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구조대원들은 계속해서 주택 잔해 속에서 희생자들의 시신을 수습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의 여러 지역에서 특히 고층 아파트 건물들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영상에서 미사일이 바로 고층 아파트에 직접 명중하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최신 정보에 따르면 여러 곳에 명중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막 제작, 디마토로족. 자막 제작, 디마토로족. 최신 정보에 따르면 30개 이상의 위치가 알려져 있습니다. 자마, 즉 클리치코 시장은 응급병원 변전소가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진 6명과 운전사가 부상을 입었고 구급차 9대가 파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크렘린이 구급차를 공격해서 그들의 포격으로 인해 집 잔해에 깔리는 피해자들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려는 것이었습니다. 과정 무렵 러시아 무인기가 키이우 중심부의 역사적인 건물 지역에 떨어진 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셰브첸코프스키 지역에서는 7층짜리 주거용 건물과 호텔 건물의 공용 지붕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른 주소지에서는 5층짜리 주택의 파손이 확인되었고 또 다른 5층 건물에서는 300제곱미터 규모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3층짜리 비주거 건물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일반 시장 구역에서도 화재가 있었습니다. 키이우의 골로시에프스키 지역에서는 16층짜리 건물의 기술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페체르스키 지역에서는 9층짜리 주택이 손상되었고 200제곱미터 규모의 건물 1층과 2층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1명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볼론스키 지역에서는 창고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인근 소방구조부서로 사람들이 부상자를 데려왔고 그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했습니다. 스비토신스키 지역에서는 2채의 개인주택이 손상되었고 데스냐니 지역에서는 9층짜리 아파트가 손상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내무부 장관 클리멘코에 따르면 2채의 개인주택이 손상되었고 데스냐니 지역에서는 9층짜리 아파트가 손상되었습니다. 9층짜리 아파트 일부가 파괴된 지역에서 구조대원들은 17명을 구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중 7명은 잔해 속에서 구조되었고 안타깝게도 1명은 사망했습니다. 장관에 따르면 실종자도 있으며 그들의 수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키예프 전역의 15개 지역에서 계속 작업 중입니다. 텔레그램 채널에 올라온 키예프 야간 공격 영상에서는 공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숨고 있는 지하철역 중 한 곳에서 천장 일부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떻게 된 걸까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순항미사일 여러 기가 우크라이나로 진입했고 숨신화를 통해서 그리고 남쪽에서도 들어왔습니다. 북쪽에서는 그들이 체르니히우 지역을 통해 키예프로 향했고 남쪽에서는 미사일이 키로보우라드 지역을 거쳐 체르카시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3시 공군이 키예프를 다시 공격한 새로운 탄도미사일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3시 5분에 체르카시 지역에서 다시 키예프로 방향을 튼 미사일이 다시 키예프로 향했고 체르니히우 지역에서 발사된 순항미사일이 동쪽에서 키예프를 공격했습니다. 같은 시각 모니터들은 바다에서 추가로 발사된 칼리브르 순항미사일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3시 13분 이후 또 다른 순항미사일 그룹이 동쪽에서 좌안 지역을 통해 수도를 공격했습니다. 모니터들은 일부 미사일이 도심으로 침투해 루키아노프카, 페체르스크, 오블론 지역을 공격했다고 지적합니다. 좌안에서는 다른 2차 포즈냐키, 트로에시나로 진입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미사일들은 북쪽, 동쪽, 남쪽 등 거의 모든 방향에서 키예프를 공격했습니다. 새벽 3시 25분 이후 공군은 체르니고프 지역 방향에서 키이우로 향하는 새로운 순항미사일이 날아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시각 러시아군은 샤헤드 드론을 여러 차례 발사했습니다. 새벽 4시에 러시아는 북쪽에서 다시 2발의 탄도미사일로 키이우를 공격했습니다. 5분 후 공군은 반데론이라는 배회 탄약이 동쪽 방향에서 키이우로 향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새벽 4시 20분 이후에도 몇몇 반데론이 동쪽에서 키이우에 접근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북쪽에서 2대의 제트 샤헤드가 도시를 공격했습니다. 다음 1시간 동안 드물게 몇몇 드론만이 여러 방향에서 도시에 계속 침입했습니다. 일부 무인기는 서쪽에서 키이우로 진입해 도시의 서쪽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오전 6시 30분 공군은 저수지 쪽에서 키이우로 향하는 새로운 샤헤드 드론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7시가 넘어서야 공격이 끝나고 경보가 해제되었습니다. 같은 밤에 러시아군은 자포리자시를 공격했습니다. 결국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소시지를 용감하게 이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자포리자에서는 그날 밤 유빌레이니 육가공 공장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군은 노바푸시타의 또 다른 터미널도 타격했습니다. 창고가 손상됐고 사무실 공간도 손상됐으며 모든 것이 손상됐습니다. 그러니까 자포리자 시와 자포리자 주에서 우리가 일할 수 있게 해주던 모든 것이 손상됐습니다. 어제 우크라이나 긴급 구조대가 얼마나 빨리 도착했나요? 아주 빨리 도착했습니다. 저보다 더 빨랐습니다. 아주 빨랐어요. 왜냐면 여기까지 오는 거리가 멀지 않거든요. 그리고 2-3분 정도 만에 경찰과 긴급구조대원 모두가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원들이 제때 자기 일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 다 괜찮았습니다. 모든 면에서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그들은 아침까지 계속 불을 껐습니다. 자막 편집자 예구로바. 그리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러시아가 거의 매일 미사일과 드론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전선과 국경 인근 지역에서 그렇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공격 대상에는 키이우, 드니프로, 하르키우, 폴타바, 미르호로드, 자포리자, 크레멘추크, 오데사, 그리고 많은 다른 도시들이 포함되었습니다. 매일 여러 도시에서 폭격으로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크렘린은 이제 이를 군사적 목표라고 변명하지도 않고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며칠 동안 러시아군의 주요 공격 대상 중에는 전선 근처와 다른 지역의 주유소들이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이 주유소들을 파괴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대머리 난쟁이 블라디미르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정유시설을 공격한 것에 대해 이렇게 복수하려는 것 같습니다. 유럽은 러시아의 키이우 공격에 이미 반응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 외교 안보 고위 대표 카야 칼라스는 비난의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그녀의 인용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공격에 대응하여
러시아 군산복합체를 지원하거나 지지하는 더 많은 주체들에 대해 제재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모스크바가 민간인들을 더 자주 공격할수록 더 많은 제재를 도입해야 합니다. 여기서 저는 카야 칼라스의 말은 조금 바로잡고 다른 순서로 진행해야 합니다. 야만적인 러시아인들에 대한 제재가 더 많이 도입될수록 모스크바의 우크라이나 민간인 공격은 줄어들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대로 일할 필요 없습니다. 민간인 공격이 늘수록 제재도 강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더 많은 민간인이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제서야 더 많은 제재를 도입하겠다는 건가요?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제 생각에는 2014년부터 12년 동안 이 러시아인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모두가 이미 오래전에 분명히 알게 되었다고 봅니다. 우크라이나는 야만인이고 모든 우크라이나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야만적인 존재입니다. 키우에 다시 공격이 있기 전까지 제재를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제재는 이미 어제 도입됐어야 했습니다. 모든 것에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이 러시아인들을 문명 세계로부터 최대한 차단해야 합니다. 그들을 최대한 고립시켜야 합니다. 그들이 러시아라는 이름의 이 통 안에서 쟤들끼리만 지지고 볶게 만들어야 합니다. 거기서 그들끼리 악귀다툼을 벌이게 두고 스스로 서로를 파괴하게 해야 합니다. 어떤 공격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는 처음으로 전투 상황에서 자국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러시아 영토를 타격하는 데 사용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제재입니다. 키우 공격을 기다리지 말고 이 더러운 모스코비아를 타격해야 합니다. 블룸버그 통신 기자들은 러시아 국방부의 최신 보고서에 주목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러시아 당국은 하루 동안 러시아 방공군이 여러 표적을 격추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거리 작전 전술 미사일 한 발과 7개의 항공폭탄 그리고 600대가 넘는 드론도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러시아 측의 이 같은 주장이 우크라이나 방위기업 파이어포인트의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나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그곳에서는 그들의 탄도미사일 FP9이 이미 비행 시험 단계에 근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암시가 아닌 이 미사일을 전투 상황에서 러시아인들 머리 위에 떨어뜨리며 시험하겠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예비 정보에 따르면 FP9 탄도미사일은 러시아 연방 깊숙한 곳을 타격하기 위해 특별히 개발되었으며 사거리는 약 850km입니다. 같은 시기에 러시아 지웨이브 군사 특파원들은 화요일 미사일 경보 체제 발동 중에 모스크바 지역에서 우크라이나의 탄도미사일이 격추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즉, 그들이 이를 인정한 셈입니다. Z채널 보옌니 오스베도미 탈에 따르면 해당 지역 상공을 방어하는 S-300 및 S-400 방공 시스템 중 하나가 목표물을 공격했다고 전했습니다. 목표물은 높은 고도에 있었으며 이는 드론이나 순항미사일의 비행 특성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지상에는 격추된 탄도미사일로 인해 큰 크레이터가 생겼습니다. 공격의 결과를 담은 영상에서는 하늘의 연기 자국과 미사일이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 위로 연기 기둥이 보입니다. 이러한 영상은 이미 우크라이나 모니터링 채널에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옌니 오스베도 미텔은 이것이 우크라이나의 탄도미사일 요격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적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진짜는 보여야 합니다. 야만적인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를 통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안녕히 계세요.